올해에 이어 앞으로도 1년은 더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경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고 고금리는 가구들의 재정과 기업 지출에 지속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캐나다인과 저소득 가구 등 사회의 약한 고리는 고령이나 부유한 가구보다 고금리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심각한 불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적 불황이나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경제가 상당히 부진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3분기 캐나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덕분에 보여지는 경제 지표들이 실제 상황보다 더 좋게 보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 물가를 높인다는 지적도 여전한데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 상환으로 인해 기업 투자와 지출이 계속 줄면서 내년 중반 실업률이 6% 넘게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전망도 여전히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 세계 통화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연구기관은 코로나 팬데믹 충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가마다 금리 인하 시점은 다를 수 있지만 캐나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부터 인하에 나서고 대부분은 내년 2분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대부분 국가에서 내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선진국 경제가 상당히 둔화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만 하락하는 연착륙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전쟁 위협과 극한의 기후, 내년 40여 개국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의료난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 산하 싱크탱크 기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수술과 진단검사, 전문의 진료를 기다리는 캐나다인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313만여 명이 의료 서비스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들이 모든 수치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대기자 수는 510만여 명에 이를 걸로 기관은 추정했습니다. 캐나다인 8명 중 1명이 수술이나 진단검사, 전문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관에 따르면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는 63만 명이 넘고 108만 명 이상은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또 140만여 명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기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58,652명이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끝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17,000여 명이 2022년에서 2023년에 숨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온타리오주 경우 수술 대기 중 숨진 환자 수가 2015년 940명에서 2022, 2023년 2,096명으로 증가했고 진단검사 대기 중 사망자는 9,404명이며 심장수술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도 2021년 81명에서 2022, 23년 95명으로 늘었습니다. 기관은 의료난이 다소 해소되는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관 발표에 따르면 온주는 수술 대기가 6.2% 감소하며 진전을 보였지만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 수가 66만 2천여 명에 달해 무려 43.8% 폭증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도 수술 대기가 3.4% 늘었고 엘버타주는 수술 1.6%, 진단검사도 5.6%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퀘벡주는 수술 대기가 소폭 감소했고 진단검사는 41.5% 줄었으며 매니토바와 사스카추완주도 수술과 진단검사 대기 시간이 줄었습니다. 앞서 프레이저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수술 대기 시간 중간값은 1993년 9.3주에서 2007년 18.3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27.7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관은 데이터 추적 강화와 의료 지원 확대, 유럽의 의료 시스템 벤치마크 등을 통해 의료난을 해소하고 캐나다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5년 새 30% 줄었습니다. 토론토의 총기 사건은 2019년 469건에서 이달 20일 기준 326건으로 5년 전 최고치를 찍은 뒤 계속 감소했습니다. 사망이나 부상자 수 역시 이전 270명에서 15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북미 다른 지역에서 총기와 살인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토론토는 줄었다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탐지와 개입, 예방 전략이 주요했고 사건 해결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경 순찰을 늘리고 총기 밀반입을 적극 단속한 연방의 도움이 컸고 여러 분야의 협력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총기 사건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조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점점 더 젊은 층이 총기 사건에 가담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10대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단체는 다행히 총격 사건은 줄었지만 대신 차량 강탈이나 강도는 급증했고 대중교통에서의 묻지마식 폭력이나 대납 무장 사건 등이 발생해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차량 도난이 급증하면서 주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반을 꾸렸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과 고용,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당국의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이전부터 지원이 부족했던 곳은 특별히 더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멕시코산 멜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 사이 유통된 멜론 일부에서 식품 매개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이후 캐나다 전국에서 164명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7명으로 더 늘어난 가운데 111건은 퀘벡주에서 확인됐으며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엘버타, 대서양 주들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대다수 발병 증상이 65세 이상과 5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61건에 달한다며 무증상이라도 일단 감염되면 몇 주가 지나도 표면 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만큼 자주 손을 씻고 감염자는 요리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1일 이후 말리치타와 루비 브랜드 멜론을 리콜한 정부는 통 멜론이나 조각 멜론 이외에 멜론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과일 트레이를 리콜 중이며 브랜드가 확인되지 않는 멜론은 모두 폐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UTV를 즐기다가 실종된 일가족이 끝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엘버타주 에드먼턴에서 북서쪽으로 90km 떨어진 락센앤드 카운티 지역에서 39세 남편과 37세 부인 그리고 8세인 부부의 아들이 UTV를 타고 나갔다가 25일 모임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가족이 신고했고 이에 파크랜드 연방경찰과 에드먼튼 경찰 헬기 지상구조팀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 밖 폐쇄 회로에서 실종 가족이 지나가는 장면을 본 이 지역 주민은 이들이 사고 지점으로 향했다는 이웃의 게시글을 보고 알렉시스 퍼스트 네이션 호수 근처에 직접 찾아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러다 얼음 위에서 이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부부와 아들의 시신을 찾아낸 경찰은 이들이 얼음 위를 통과하던 중 얇은 얼음이 깨져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올 겨울 기온이 오르면서 호수 등 전역에 얼음이 얇아졌고 또 바람으로 인해 얼음이 고르지 않아 위험하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아침 9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서쪽 지역에서 자전거를 탄 40대 남성과 다툼을 한 60대 남성이 길거리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론체 바이스와 부스테드 애비뉴 지역 주변을 탐문 조사 중인 경찰은 숨진 남성이 산악 자전거를 탄 남성과 다툼을 벌이다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정색 상하이에 검정색 산악 자전거를 탄 갈색 머리에 40대 백인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월요일 새벽 4시 반엔 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와 팔리아멘트 스트리트 지역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같은 날 새벽 1시 20분 온타리오 스트리트 인근 슈터 스트리트에서도 흉기 부상을 입은 20대 남성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 밤 8시엔 베이뷰 애비뉴와 셰퍼드 애비뉴에서 승용차와 순찰차가 부딪혀 4명이 이송됐으며 경찰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BC 하이드로에 따르면 밴쿠버 아일랜드와 선샤인 코스트, 로어 메인랜드 지역을 덮친 폭풍으로 인해 주민 2만 8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가 긴급 복구 작업이 이어졌지만 어제도 수천여 가구는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 북부와 중부 해안 지역엔 어젯밤과 오늘 오전까지 60에서 최대 시속 120km의 강풍이 불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당국이 강풍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등 남부 지역은 어제까지 사흘 연속 안개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도 잔뜩 흐린 가운데 12월 31일과 새해 첫날엔 최고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고 눈이 내릴 것이라고 연방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